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공립학교복자 이재연입니다. 어, 우선은 저는 총 시험을 3번을 쳤고요. 저도 저의 약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며 이따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수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23년에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다니면서 시험을 쳤었고, 이때 제가 서울 사립만 하는 것을 지원을 했고요. 제가 이때 점수가 77.67이 나왔습니다. 1차가. 그래서 그 서울 사립 1차 합격은 됐고,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에서 실연이랑 면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장 면접을 또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사장님이 절 떨어뜨리셔서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하면서 뭔가 초수인데 1차를 봤는데 점수가 막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문제는 2차인 것 같다. 뭔가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수업 실현을 할 때도 뭔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재수를 할 때는 상반기에는 기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때 점수가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는데 50점대가 나왔어요. 제가 진짜 말아먹어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면 이 초수 때 내가 전공이 60점대였는데 합쳐도 60이 안 나오네? 큰일 났다 해서 이제 3수 때 올인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때는 이미 망한 거를 직감을 했기 때문에 2차는 아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인을 3수를 했는데 이때도 그냥 올인을 하지 않고 약간 학원 강사로 약간 일병행을 약간 찔끔찔끔씩 일주일에 2번씩 나가면서 상반기를 보냈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이때 교육학 점수도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교육학은 여기에 계시는 이경범 쌤을 제가 수강을 해가지고 1년 커리는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학원은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사실 상반기에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그리고 학원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7월 정도부터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령을 푸는데 그때 유석쌤 모고를 풀었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를 문제를 풀어봤는데 퀄리티가 남다르다 해가지고 유석쌤 강의는 들어야겠다 해서 7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유석쌤을 뵙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유석쌤을 만나고 난 이후로 성적이 좀 많이 급변을 했다고 느껴요. 유석쌤이 한 말씀을 제가 3가지를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1차 점수는 이번에 89.67이 나왔습니다. 1차가. 그래서 이렇게 받고 제가 2차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까 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깡패가 맞다라고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일령이랑 두 번째는 유석쌤을 믿어라랑 세 번째는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상반기에 일령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는 카페에서 선생님을 잘 구해서 전화로 짝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때 유석쌤 모고를 이제 한 지문씩 서로 설명해주는 스터디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이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그거를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령의 핵심이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출을 보더라도 이제 라바라식으로 아니면 또는 스터디 원한테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제가 막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밑줄을 긋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영어로 써보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쌤도 저도 다 붙었고요. 그래서 1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부분 밑줄 긋고 영어로 설명해보는, 써보는 그런 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유석쌤 강의를 이제 7월 달부터 듣긴 했지만, 그때 이제 인강을, 기출을 그때부터 또 듣기 시작했고, 또 유석쌤이 너는 사센을 들어라. 너 문학이 너 안 된다.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센을 근데 10월 달인가에 결제를 해가지고 3강까지밖에 못 봤어요.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랑. 그 유석쌤이 이제 사센 강의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커노테이션을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 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밑줄을 긋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함축 의미를 영어로 써보는 거. 근데 그거를 밑줄을 딱 내가 그어보는 순간 그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배경 지식을 끌어오는 것보다 어쨌든 출제자가 딱 써놓은 그 범위 안에서 힌트가 다 있다라는 거를 연습을 하면은 전 요게 좀 일령에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또 이제 일령과 연결이 되는 거는 아까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단어가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반기에 1시간 단어를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것도 많이 보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원에 와보니까 유석쌤이 4시간, 5시간을 단어를 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단어량을 확 많아서 하루에 그 유석쌤 파워보카로 그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터디 플래너를 보니까 1번부터 330번, 다음 날은 330번부터 660번, 하루마다 330개 정도씩 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4시간, 5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단어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 단어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내가 많이 알수록 그만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유석쌤이 단어 하라고 저는 그거를 하반기에 했어요. 그 유석쌤 말을 늦게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석쌤을 믿어라 파트인데 혹 이미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고 유석쌤을 듣기로 하셨으면은 그냥 약간 좀 믿고 따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유석쌤을 물론 뭐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약간 조언을 튕겨내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 못 들어요. 좋은 것들인데도.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기로 내가 결정을 해서 여기 앉았으면 그냥 다 들어야지 싶은 마음으로 저는 임했고, 그래서 제가 따른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유석쌤이 계속 말씀을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임용시험이 전체적으로 그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진짜 지식적인 면에서는 엄청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끗이 저는 실수에 마지막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석쌤이 모의고사 시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BS표라고 있거든요. 이게 실수표인데 BS, 비속어라서 표를 만들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표는 이제 나중에 유석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모의고사 회차 1, 2, 3, 4, 5 써놓고 여기에 번호만 이렇게 써놓고 내가 틀렸다 X 표시, 틀린 문제 X, 실수가 있는 부분만 X 표시를 해놓고 그 표만 보고 1회차에 7번 문제 내가 실수했어 라고 하면은 그 문제랑 내 실수가 떠오르게 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이는 못하고 약간 저는 제 실수를 적었어요. 제 실수. 나는 뭐 인력문학을 볼 때 뭐 이 단어가 있으면 뭐 놓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를 그리고 좀 바꿔서 썼어요. 이거를 안 하려면은 난 이 행동을 해야겠다. 뭐 밑줄을 2번을 긋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실수를 줄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이 실수표를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해서
시험 당일에 이것만 봤어요. 그 다른 개념서는 안 보고. 두 번째는 유석쌤이 해주신 말 중에 모고 시즌이 있잖아요. 이제 한 9, 10월이면은 이제 모든 학원가에서 이제 모고를 하는데 유석쌤이 그때 모고 학원 다니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안 다녔어요. 그래서 유석쌤 모고만 들었고, 근데 모고는 좀 다른 거를 구해서 이제 풀기는 했는데, 그거를 제가 따랐던 이유는 제가 모고를 저는 초수 때는 진짜 기출을 하느라도 벅차고 바빠가지고 모고가 있다는 거를 사실 몰라. 임용에도 모고가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몰랐고, 그러면은 나 제 재수 때는 하반기에 좀 모고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들었는데, 물론 듣는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유익하다. 나 되게 아는 게 없었구나. 막 이렇게 지식을 뭔가 쌓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소화를 못했다는 게 제 가장 페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차 합격을 둘 다 한 해에는 모고를 학원을 김유석 쌤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고를 물론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래서 모고를 안 풀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짝스터디를 구해서 선생님이랑 토요일마다 제가 모고를 그 시간 정해서 하고 서로 상호 채점해주고 이런 거는 했는데, 어쨌든 너무 강의를 들으면 시간을 좀 뺏길 수 있다라는 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아까 세 번째 하반기에도 단어를 투자하셔라. 요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약간 좀 멘탈이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무던한 편인 것 같은데, 유석쌤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험은 기세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기세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내가 운이 없으면 내가 운을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멘탈을 좀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8월 정도부터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미라클 모닝 한 30분 정도? 요거는 이제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고, 그리고 또 뭐 자기계발서 되게 많이 읽고, 시크릿도 많이 읽고 하면서 운을 좀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할 수 있어. 사실 저 근자감이 진짜 쩔었거든요. 교수님이랑 약간 통화를 하는데, 교수님 말에서 너 진짜 내 말 잘 따르고는 있는데 너무 늦게 나를 찾아와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교수님은 나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좀 들을 때마다 아니요 교수님, 저 시험장에서 잘할 건데요, 시험장에서 저 대박 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대박이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긍정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도 진짜 저 요렇게 올랐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보다 지금 더 좋으신 상태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